저는 73살 이정순입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벌써 10년이 넘었네요. 그 후로 저는 아들 집에서 살았습니다. 처음엔 참 고마웠어요. 엄마 걱정 말고 우리랑 같이 살아요. 그 말 한마디에 마음이 녹았죠. 그래서 반찬도 하고 손자 도시락도 싸주고 빨래며 청소며 뭐든 했습니다. 그게 가족이니까요.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좀 더 특별한 하루를 맞이하실 거예요. 하지만 사람 마음이란 게 참 변하더군요. 며느리 얼굴이 자꾸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엔 웃으면서 어머니, 고기 드세요. 하던 사람이 어느 날부터는 저를 지나치며 문만 쾅 닫고 들어가더라고요. 하루는 며느리가 식탁에 앉아 이러는 겁니다. 어머니, 요즘 병원비며 약값이며 너무 많이 나가요. 태수 씨도 회사에서 일이 어렵다는데 저희도 좀 생각을 해야죠. 그 말에 저는 젓가락을 들고 멈췄어요. 아들 얼굴을 봤죠. 그 아이가 무슨 말을 해주길 바랐어요. 아니야, 엄마. 그런 뜻 아니야. 하지만 제 아들은 눈을 피했습니다. 엄마, 요양원 같은 데가 더 편할 수도 있잖아요. 간호사도 있고 밥도 잘 나오고.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래서 저는 억지로 웃었어요. 그래, 그렇지. 나도 이제 나이 들었으니 불편하겠지. 너희 힘들면 내가 알아서 들어갈게. 그날 밤 혼자 방에서 울었어요. 그동안 손자 학교 가면 도시락 챙겨줬고 명절마다 제일 먼저 새벽에 일어나 음식 준비했는데 이제는 짐이래요. 짐이 되면 안 된다. 그 말이 머릿속을 떠나질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조용히 짐을 쌌어요. 오래된 보자기에 옷 몇 벌, 남편 사진 한 장, 그리고 낡은 손뜨개 바늘 하나. 그건 남편 살아있을 때 제 생일에 사줬던 거예요. 자기 손은 금손이야. 나중에 손자 옷도 다 만들어줘. 그때는 그렇게 웃었는데 지금은 그 바늘이 제 유일한 친구가 되었네요. 택시를 불렀습니다. 며느리는 거실에서 휴대폰을 보며 말했죠. 요양원에서 잘 모셔줄 거예요. 좋은 데래요. 아들은 말이 없었어요. 그냥 현관 앞에서 어색하게 제 짐을 받아들었죠. 엄마 미안해요. 나중에 자주 찾아갈게요. 그 말이 그렇게 허무하게 들릴 줄 몰랐습니다. 나중에, 그 나중이란 말이 언제였는지 결국 오지 않더군요. 택시 창밖으로 아들 아파트가 멀어졌습니다. 그렇게 3년 살았던 집이었는데 뒤도 안 돌아봤어요. 돌아보면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아서요. 창밖엔 겨울 햇살이 차갑게 내리쬐었고 낙엽들이 바람에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택시 기사님이 물었어요. 할머니, 혼자 요양원 가시나 봐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예, 그래도 혼자는 아니에요. 제 손이 있잖아요. 그렇게 저는 요양원으로 향했습니다. 마음 한켠은 텅 비었지만 또 한켠에는 이상하게도 조용한 결심이 생겼어요. 그래, 버림받았어도 아직 나는 살아있잖아. 이 손이 멈추지 않는 한 내 인생도 끝난 게 아니야. 요양원 입구에 들어서자 약 냄새와 소독약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멀리서 누군가 웃는 소리도 들리고요. 새로운 세상 같았어요. 그게 제 인생 두 번째 장의 시작이 될 줄은 그땐 몰랐습니다. 요양원의 하루는 이상할 만큼 규칙적이었다. 아침 7시에 종소리가 울리고 8시엔 식사, 9시엔 체조. 모두가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같은 시간에 잠들었다. 이정수는 낯선 침대에서 천천히 눈을 떴다. 방 안은 햇살이 가득했지만 이상하게 공기가 차가웠다. 벽에는 누군가의 가족 사진이 걸려 있었고 옆 침대엔 허리가 굽은 할머니 한 분이 고요히 앉아 있었다.
새로 오셨어요? 그녀는 얼굴을 들었다. 짧은 머리에 온화한 미소를 지닌 여인이었다. 예, 오늘 아침에 왔어요. 그럼 잘 오셨네요. 여긴 오래 있으면 익숙해져요. 익숙해진다는 말이 왠지 슬펐다. 정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억지로 웃었다. 그때 문이 열리며 간병사 은하가 들어왔다. 이정순 어르신, 식사 시간이에요. 많이 불편하시죠? 은하의 목소리는 따뜻했다. 그녀는 어딘가 낯설지만 믿음이 갔다. 식당으로 향하는 복도에는 휠체어를 탄 노인들이 줄지어 있었다. 누군가는 헛웃음을 지었고 누군가는 벽만 바라보고 있었다. 정수는 괜히 주머니 속에서 손뜨개 바늘을 꺼냈다가 다시 넣었다. 이런 데서 내가 뭘 한다고. 점심시간 그녀는 밥을 한 숟갈 뜨다가 멈췄다. 입맛이 없었다. 멀리서 TV 소리가 들렸다. 자식이 효자라더니 알고 보니 요양원 보내고 뉴스의 한 장면이 이상하게 마음을 찔렀다. 식사 후 방으로 돌아오자 은하가 다가왔다. 손이 참 예쁘세요. 손뜨개 하시나 봐요? 예, 옛날엔 좀 했죠. 이젠 눈도 침침하고 힘들어요. 그래도 한번 해보세요. 손으로 하는 일은 마음을 지켜주거든요. 그 말이 묘하게 따뜻했다. 그날 밤 정수는 조용히 침대에 앉아 실타래를 풀었다. 남편이 사준 오래된 바늘이었다. 오랜만에 손끝으로 실을 감으니 그 감촉이 이상하게 마음을 진정시켰다. 이게 내 남은 인생의 마지막 취미가 되겠지. 그녀는 그렇게 생각하며 조용히 실을 꼬았다. 하지만 그 단순한 움직임이 그녀의 인생을 바꿀 줄은 그땐 몰랐다. 다음 날 은하가 문을 두드렸다. 이정순 어르신, 어제 뜨신 거 좀 봐도 돼요? 정수는 쑥스러워하며 내밀었다. 고운 분홍색 실로 짠 목도리였다. 은하는 감탄했다. 세상에, 이거 직접 뜨신 거예요? 너무 예뻐요. 손맛이 살아있어요. 그녀는 고개를 숙였다. 그냥 심심해서 한 거예요. 아니에요. 이건 작품이에요. 은하는 목도리를 들고 사진을 찍었다. 우리 요양원 SNS에 올려도 돼요? 너무 예뻐서요. 뭘 그런 걸. 하지만 은하의 눈빛이 너무 반짝여서 정수는 마지못해 허락했다. 그날 밤 요양원의 게시판에는 은하가 올린 사진이 걸렸다. 우리 요양원의 금손 어르신 정수님 작품입니다. 사진 속 목도리는 단순했지만 정성이 가득했다. 누군가 댓글을 달았다. 진짜 예쁘다. 어디서 살 수 없나요? 또 다른 댓글. 우리 엄마 생각나요. 따뜻하다. 은하는 다음날 휴대폰을 들고 달려왔다. 할머니, 이거 보세요. 반응이 장난 아니에요. 정수는 놀란 눈으로 화면을 바라봤다. 그녀의 손끝에서 만들어진 실이 누군가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었다. 그날 이후 정순의 손은 다시 바빠졌다. 밤이 되면 방불을 꺼도 그녀의 손끝은 멈추지 않았다. 실이 꼬일 때마다 마음의 상처도 조금씩 풀려나갔다. 남의 집에서 버려졌지만 여기선 다시 시작해도 되겠지. 그녀는 그렇게 중얼거리며 실을 더 단단히 감았다. 그녀의 첫 번째 인생이 가족을 위한 시간이었다면 이제 두 번째 인생은 자신을 위한 시간이 될 것이었다. 며칠 뒤 요양원에선 작은 변화가 일어났다. 복도를 지나던 사람마다 정순의 방 앞에 잠시 멈춰섰다. 그곳엔 색색의 털실이 가득 담긴 바구니와 그녀가 밤새 뜬 목도리, 장갑, 모자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이정순 어르신, 또 뜨고 계세요? 은하가 미소를 지었다. 심심하니까요. 누워 있는 것보다 나아요. 정수는 눈을 가늘게 뜨며 웃었다. 실타래를 돌리는 손은 여전히 단단하고 곧았다.
그 손에는 세월의 주름이 깃들어 있었지만 그보다 깊은 것은 정성이었다. 그날 오후 요양원 원장이 은하를 불렀다. 요즘 SNS 반응이 아주 좋던데 그 어르신이 그분이죠? 예, 정순 어르신이에요. 솜씨가 정말 좋아요. 그럼 작은 판매 코너를 만들어 보면 어때요? 수익 일부는 어르신들 여가 활동비로 쓰면 좋고. 은하의 얼굴이 환해졌다. 좋은 생각이에요. 정순 어르신도 분명 좋아하실 거예요. 그날 밤 은하는 조심스레 말을 꺼냈다. 할머니, 혹시 작품을 조금 더 만들어 보실래요? 요양원 이름으로 판매를 해보려고요. 정수는 놀란 눈으로 그녀를 바라봤다. 내 걸 팔아요? 그게 되려나? 해봐요. 세상엔 이런 따뜻한 걸 기다리는 사람 많아요. 처음엔 망설였다. 돈을 벌겠다는 생각은 없었다. 그저 무언가에 몰두할 수 있다는 게 감사했다. 하지만 은하의 말처럼 세상은 생각보다 따뜻했다. 우리 엄마 생신 선물로 사고 싶어요. 이런 색감은 요즘 보기 힘들어요. 댓글이 늘어갈수록 그녀의 손은 더 바빠졌다. 은하야, 내 손이 이리 쓸모가 있었나 봐. 그럼요. 이건 그냥 뜨개질이 아니에요. 마음을 짜는 거예요. 며칠 뒤 그녀의 방은 조그만 공방이 되었다. 요양원에 있던 몇몇 어르신들도 하나둘씩 모여들었다. 정순 씨, 나도 한번 배워볼까? 좋죠. 같이 하면 더 재밌어요. 그날부터 작은 모임이 생겼다. 이름하여 따뜻한 손 모임. 어르신들의 웃음소리가 복도를 가득 채웠다.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온기였다. 이 나이에 친구가 생길 줄이야. 우리 작품이 팔리면 커피 한 잔 사요. 그녀들은 웃음을 터뜨렸다. 그 모습을 본 은하는 몰래 사진을 찍었다. 그리고 온라인에 올렸다. 요양원에서 피어난 손끝의 기적. 사진은 삽시간에 퍼져나갔다. 누군가는 정순 할머니의 목도리를 주문했고 또 누군가는 이분을 인터뷰하고 싶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몇 주 뒤 지역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다. 요양원에서 뜨개질로 희망을 전하는 어르신들을 취재하고 싶습니다. 은하가 흥분한 목소리로 달려왔다. 할머니, 방송에서 오고 싶대요. 나한테 왜 그런 걸? 이야기가 너무 감동적이래요. 촬영 당일 카메라 앞에서 정수는 어색하게 미소 지었다. 제가 대단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냥 시간이 남아서 시작했어요. 하지만 PD는 고개를 저었다. 그 말씀이 바로 감동이에요. 누군가에겐 그 작은 시작이 용기가 되거든요. 방송이 나가고 며칠 후 정순의 이름이 인터넷을 떠돌기 시작했다. 요양원 금손 할머니, 손뜨개로 인생 이막 열다. 버려졌던 삶이 희망으로 피어나다. 그녀는 믿기지 않았다. 내가 이렇게 사람들한테 알려질 일이야? 할머니, 이건 시작일 뿐이에요. 그날 밤 그녀는 처음으로 스스로를 자랑스러워했다. 늙었다고 끝이 아니네. 내 손이 아직 살아있구나. 창문 밖으로 초겨울 바람이 불어왔다. 하지만 그녀의 방 안은 그 어떤 봄날보다 따뜻했다. 방송이 나간 지 사흘째 되는 날, 요양원 사무실로 낯선 전화 한 통이 걸려왔다. 거기 혹시 이정순 어르신 계신가요? 전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떨리고 낮았다. 예, 맞습니다. 통화 가능하신데 누구시죠? 그 아들입니다. 박성우라고 합니다. 은하는 잠시 말을 잃었다. 그 이름 정순이 몇 번이고 입버릇처럼 중얼거리던 이름이었다. 어머니 좀 바꿔주실 수 있을까요? 은하는 조심스레 방으로 향했다. 그녀는 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 이정순 어르신, 전화 왔어요. 전화요? 누구한테요? 아드님이요. 정순의 손끝에서 실타래가 바닥으로 떨어졌다. 누구?
박성호 씨요. 그녀는 잠시 멍하니 있다가 천천히 전화기를 들었다. 성호야, 너 맞니? 엄마. 한 단어. 그 두 글자에 그녀의 손이 떨렸다. 너 어떻게 여긴 또 어떻게 알았어? 뉴스 봤어요. 엄마 이름이 나와서 믿기지가 않더라고요. 그녀는 숨을 고르며 웃었다. 그래, 그래도 이렇게 목소리 들으니까 좋다. 엄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전화기 너머에서 울음 섞인 숨소리가 들려왔다. 당신을 요양원에 모셔두고 그렇게 떠나오면 안 됐는데. 그땐 너무 힘들어서 그냥. 정수는 눈을 감았다. 그날의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비 오는 오후. 며느리의 싸늘한 시선. 어머니, 이제 좀 요양원에 계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아들의 침묵. 그녀는 그날 말없이 짐을 쌌다. 성우야. 엄마. 이제 됐다. 됐어. 사는 게 다 그런 거지 뭐. 나도 그땐 마음이 많이 상했지만 이렇게 잘 지내고 있으니까 됐지. 하지만 목소리는 떨렸다. 그녀의 눈가에는 눈물이 고였다. 엄마, 조만간 찾아뵐게요. 아들로서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뭐든 하고 싶어요. 그래, 그래. 오면 밥이라도 먹고 가라. 여기 반찬은 별로지만 내가 끓이는 국물은 좀 낫다. 둘은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전화가 끊긴 뒤 정수는 오래도록 말없이 앉아 있었다. 눈앞에는 뜨개질하던 실타래가 풀려 있었다. 그녀는 실을 감으려다 손이 떨려 잠시 멈췄다. 그 애도 미안했겠지. 그녀는 그렇게 중얼거렸다. 그날 밤 은하가 조심스레 물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세월이 흐르면 미움도 다 실처럼 풀리더라. 그래도 연락 와서 다행이에요. 그래. 이제 그 애도 나도 조금은 놓을 수 있겠지. 며칠 뒤 요양원에 낯익은 얼굴이 나타났다. 양복 차림의 남자가 문 앞에 서 있었다. 어머니. 정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 얼굴, 너무나 익숙한 이마와 눈매. 성우야.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려다 휘청했다. 아들은 급히 달려와 어머니를 부축했다. 괜찮아요? 어머니. 괜찮다. 그래도 내 얼굴 보니 이제 좀 살겠다. 둘은 말없이 손을 잡았다. 서로의 손엔 세월이 가득했다. 엄마, 죄송해요. 이제는 내가 엄마 옆에 있을게요. 다신 혼자 안 두겠어요. 그녀는 미소 지었다. 괜찮아. 엄마는 혼자서도 잘 지내. 여기 사람들 다 가족이야. 아들은 울컥했다. 그녀의 방 구석, 바구니 속엔 수십 개의 털실과 완성된 작품들이 있었다. 이걸 다 엄마가? 응. 내 두 번째 인생이야. 이제는 누굴 원망하지 않아. 그날 아들은 어머니의 손을 꼭 잡은 채 한참을 앉아 있었다. 창문 너머로 겨울 햇살이 비쳤고 두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다.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제 됐다. 내가 잃었던 것들 하나씩 다시 돌아오고 있구나. 며칠 후 요양원 사무실로 한 통의 이메일이 도착했다. 제목 이정순 어르신의 작품을 사회 프로젝트로 함께하고 싶습니다. 은하는 깜짝 놀라 편지를 정순에게 보여줬다. 할머니, 이거 보세요. 기업에서 연락 왔어요. 기업? 네, 시니어 재능 나눔 프로그램 하는 사회적 기업이래요. 정순 어르신의 작품을 브랜드로 만들어서 판매하고 싶대요. 정순은 눈을 크게 떴다. 내 거를 브랜드로? 네, 정순이의 손길 같은 이름으로요. 그녀는 어색하게 웃었다. 아이고 세상에. 늙은이 이름을 누가 사겠다고. 그게 아니에요. 할머니의 손끝에서 나오는 따뜻함이 요즘 사람들에게 감동을 준대요. 며칠 뒤 기업 대표와 디자이너 두 명이 요양원을 찾아왔다.
대표는 깍듯하게 인사했다. 이정순 어르신 만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아이고, 영광은 무슨. 그냥 심심해서 짠 거예요. 아닙니다. 할머님의 작품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요. 우린 그 따뜻함을 세상에 더 널리 전하고 싶습니다. 대표는 조심스레 제안을 꺼냈다. 저희가 희망의 실이라는 프로젝트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정순 어르신의 디자인으로 제품을 만들고 수익 일부는 요양원 어르신들의 복지 기금으로 사용하겠습니다. 은하가 눈을 반짝였다. 할머니, 이거 정말 좋은 기회예요. 하지만 정수는 잠시 망설였다. 나야 좋지. 근데 이게 잘 될까? 어르신의 이름으로 시작되는 일이에요. 이건 단순한 판매가 아니라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녀는 한동안 말이 없었다. 창문 밖에서 눈이 내리고 있었다. 하얀 눈송이가 바닥에 내려앉는 걸 보며 정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대신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어떤 건가요? 이건 내 혼자 이름으로 하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다른 어르신들도 다 같이 해야 해요. 대표는 놀란 표정을 지었다. 정말 멋진 생각이십니다. 그날 이후 요양원은 작은 공방으로 변했다. 방마다 실타래와 바늘, 그리고 웃음소리가 가득했다. 이정순 선생님, 이 색 어때요? 그건 너무 진해. 따뜻한 색으로 해봐요. 아이고, 눈이 침침해서 안 보이네. 괜찮아요. 천천히 해요. 이건 시간 싸움이 아니에요. 정수는 어느새 선생님이 되어 있었다.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어르신들이 귀를 기울였다. 손끝이 마음이에요. 화를 내면 실이 꼬이고 미소를 지으면 고운 무늬가 나와요. 그녀의 말은 곧 인생의 조언이 되었다. 젊은 직원들도 그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며칠 뒤 희망의 실 첫 제품이 출시되었다. 태그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이정순 74세. 요양원에서 다시 시작한 손끝의 기적. 제품은 예상 외의 인기를 끌었다. SNS에는 후기와 사진이 쏟아졌다. 할머니의 목도리 덕분에 올겨울이 따뜻합니다. 이 실의 온기가 마음을 녹여요. 판매 수익은 빠르게 늘어났다. 요양원에는 새로운 운동기구와 책, 그리고 작은 정원이 생겼다. 정수는 그 정원 한가운데 벤치에 앉아 있었다. 이게 다 할머니 덕분이에요. 은하가 말했다. 아니야. 다 같이 한 거지. 정수는 미소를 지었다. 이제야 알겠어. 사람은 버려지는 게 아니라 다시 쓰임을 찾을 때까지 기다리는 거야. 그녀의 말에 은하는 울컥했다. 할머니 그 말 꼭 써도 돼요? 왜? 그 문장, 프로젝트의 슬로건으로 쓰고 싶어요. 그래. 마음이 전해진다면야 뭐든 좋아. 며칠 후 대형 광고판에 그 문장이 걸렸다. 사람은 버려지는 게 아니라 다시 쓰임을 찾을 때까지 기다리는 존재입니다. 그 아래에는 이정순, 74세라는 이름이 또렷이 적혀 있었다. 정수는 광고판을 바라보며 조용히 웃었다. 내 이름이 이렇게 붙을 줄이야. 참, 인생이 재밌다. 이정순 할머니, 오늘도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어요. 은하가 문을 열고 들어오자 정수는 놀란 얼굴로 실타래를 내려놨다. 또, 지난주에도 했잖아. 이번엔 잡지사래요. 인생 이막의 롤모델로 소개하고 싶대요. 요양원 복도는 사람들로 북적였다. 방송국 기자, 자원봉사자, 심지어 정치인까지 다녀갔다. 정수는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점점 숨이 가빠졌다. 은하야, 나 그냥 조용히 뜨개질만 하고 싶어. 네, 근데 이제 할머니는 그냥 요양원 어르신이 아니라 이정순 작가님이잖아요. 그 말이 이상하게 낯설었다. 작가라니 그저 시를 감던 노인이었을 뿐인데
나한테 그런 이름은 너무 커. 그릇이 작아서 넘칠 것 같아. 그녀는 웃었지만 눈 밑에는 피곤이 묻어 있었다. 며칠 뒤 작은 오해가 생겼다. 희망의 실 프로젝트의 일부 수익금이 제대로 분배되지 않았다는 소문이 돌았다. SNS에는 돈맛을 본 노인이 변했다는 악성 댓글이 달렸다. 정수는 휴대폰을 보지도 않았지만 요양원 사람들의 표정이 달라졌다. 정순 씨, 진짜예요? 우린 그저 도와준 거잖아요. 그녀는 할 말을 잃었다. 아니야. 난 그런 거 몰라. 나는 그냥. 하지만 아무도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은하는 급히 나섰다. 아니에요. 할머니 잘못 아니에요. 계약 문제는 기업 쪽에서 정리 중이래요. 그러나 이미 사람들 사이엔 균열이 생겼다. 정수는 방으로 돌아와 바늘을 내려놨다. 이 바늘이 사람 마음처럼 엉키는구나. 그녀의 손끝은 멈췄다. 밤새도록 불을 켜둔 채 한 땀도 짜지 못했다. 며칠 뒤 기자들이 다시 찾아왔다. 어르신, 수익 분배 문제에 대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다. 정수는 눈을 찌푸리며 고개를 숙였다. 난 잘 몰라요. 그냥 실만 감았어요. 하지만 다음날 기사 제목은 이렇게 나갔다. 요양원 뜨개질 스타, 수익 논란에 모르겠다, 일관. 요양원 원장은 정순에게 말했다. 이정순 어르신, 당분간 외부 출입은 자제해 주시겠어요? 그녀는 멍하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그게 낫겠죠. 그날 밤 정수는 불 꺼진 복도를 걸었다. 문틈 사이로 들려오는 속삭임. 처음엔 좋았는데 결국 돈이 문제지. 그래도 덕분에 요양원도 유명해졌잖아.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방으로 들어갔다. 침대맡엔 손뜨개 바구니가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실을 감았다. 하지만 손이 떨려 실이 자꾸만 엉켰다. 이상하다, 왜 이렇게 풀리질 않지. 그때 은하가 들어왔다. 할머니, 나 이제 그만둘까 해. 안 돼요. 할머니가 멈추면 다 멈춰요. 사람이 나를 미워하는데 무슨 의미가 있니? 세상엔 아직 할머니 작품으로 위로받는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정수는 고개를 돌려 은하를 바라봤다. 그 눈빛엔 여전히 따뜻함이 있었다. 그럼 은하야, 너라도 믿는다. 네, 저 믿으세요. 다 바로잡을게요. 하지만 은하가 나간 뒤 정수는 가슴을 부여잡았다. 심장이 쿵, 쿵, 거세게 뛰었다. 숨이 가빠졌다. 왜 이리 아프지? 그녀는 의자에 몸을 기댔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해갔다. 손끝에서 실이 천천히 떨어졌다. 잠시 후 복도를 지나던 은하가 문을 열었을 때 정수는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할머니, 할머니. 요양원 전체가 소란스러워졌다. 구급차 사이렌이 울리고 은하는 울부짖었다. 조금만 버텨요, 제발. 그날 밤 병실의 불빛 아래에서 정순의 손끝엔 아직 풀리지 못한 실이 감겨 있었다. 병실의 하얀 불빛 아래 이정수는 산소호흡기에 의지한 채 조용히 누워 있었다. 기계음이 규칙적으로 울렸다. 삐, 삐. 그 리듬이 마치 실을 감는 소리처럼 느껴졌다. 은하는 침대 옆에서 손을 꼭 잡고 있었다. 할머니, 이제 일어나요. 할머니 손, 아직 할 일 많아요. 그녀의 눈가엔 지친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며칠이 흘렀다. 언론은 더 이상 그녀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았다. 사람들은 새로운 뉴스에 관심을 돌렸고 희망의 실 프로젝트는 중단되었다. 하지만 뜻밖의 일이 일어났다. 한 청년이 SNS에 글을 올렸다. 저는 우울증으로 힘들 때 정순 할머니의 목도리를 선물 받았어요. 그 따뜻한 손길 덕분에 다시 살아보고 싶단 생각이 들었어요.
제게 그건 단순한 실이 아니라 희망이었어요. 그 글은 순식간에 퍼졌다. 정순 할머니의 손길이 내 삶을 바꿨다. 그분이 만든 모자가 아픈 아이의 마음을 살렸다. 사람들은 하나둘씩 자신들의 이야기를 올렸다. 그 수백 개의 사연이 한꺼번에 정순의 이름을 불러냈다. 며칠 뒤 병원 앞에는 그녀를 응원하러 온 사람들로 가득했다. 손엔 각자의 뜨개질 작품이 들려 있었다. 작고 서툰 모자, 울퉁불퉁한 장갑, 실밥이 튀어나온 스웨터. 하지만 그 모든 것이 감사의 마음이었다. 은하는 조용히 속삭였다. 할머니 사람들이 다시 왔어요. 할머니한테 받은 따뜻함, 이제 돌려주러 왔대요. 그 순간 기계음이 미세하게 변했다. 삐, 삐삐. 정순의 손끝이 미세하게 움직였다. 은하가 눈을 크게 떴다. 할머니, 손이 움직였어요. 의사와 간호사들이 몰려왔다. 어르신, 들리세요? 정순의 눈꺼풀이 천천히 떨렸다. 한 줄기 눈물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흘렀다. 실이 엉켰어요. 그녀가 겨우 입을 열었다. 은하가 울먹였다. 괜찮아요. 이제 다시 풀면 돼요. 그래, 다시 풀면 돼. 그녀는 약한 미소를 지었다. 며칠 뒤 정수는 휠체어에 앉은 채 병실 창가를 바라봤다. 밖에는 자신이 만든 목도리를 두른 사람들이 손을 흔들고 있었다. 아이들, 어른들, 젊은이들, 노인들. 그녀의 손끝에서 시작된 작은 온기가 이제 세상을 감싸고 있었다. 할머니, 보세요. 다들 할머니 덕분에 뜨개질을 시작했대요. 은하가 말하자 정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창문을 바라봤다. 내 손이 이만큼 멀리 갔구나. 그녀의 눈가가 젖었다. 나 같은 늙은이 손끝에서 희망이 시작될 줄 누가 알았겠니? 그날 오후 병원 앞 작은 광장에서 희망의 실 다시 엮기 행사가 열렸다. 사람들이 모여 각자의 털실을 한 가닥씩 묶었다. 그 실은 병원 창문까지 이어졌다. 은하가 말했다. 할머니, 이 실 다 사람들이 할머니에게 보내는 마음이에요. 정수는 손을 내밀어 그 실을 살짝 잡았다. 따뜻하네.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약했지만 그 미소에는 생기가 돌았다. 이제 알겠어요. 실이 엉켜도 결국 사람은 다시 이어지게 되어 있네요. 그날 밤 은하가 잠시 병실을 비운 사이 정수는 조용히 실타래를 꺼냈다. 손이 아직은 떨렸지만 천천히 움직였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이게 내 마지막 작품이 될지도 모르지. 그러나 그 손끝에서 피어난 모양은 누군가의 이름도 형체도 아니었다. 그건 단지 연결이었다. 사람과 사람을, 마음과 마음을 이어주는 따뜻한 실. 늦은 봄, 정수는 휠체어에 앉은 채 요양원 문을 나섰다. 세찬 바람 대신 부드러운 햇살이 그녀의 얼굴을 감쌌다. 그녀의 곁에는 은하가, 뒤엔 요양원 어르신들이 서 있었다. 이정순 어르신, 이제 집에 가서 쉬셔야죠. 원장이 말했다. 정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내 실은 다 감았으니까요. 그녀의 목소리는 잔잔했지만 그 속엔 평화가 있었다. 병원에서 퇴원한 지 한 달. 몸은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지만 마음만큼은 단단했다. 도시 외곽의 오래된 단층 집으로 돌아온 그녀는 먼지를 털고 창문을 열었다. 따뜻한 바람이 커튼을 흔들었다. 이 집도 기다렸나 보네. 정수는 웃었다. 오래된 벽시계가 여전히 같은 소리를 냈다. 딸깍딸깍. 그 소리마저 반가웠다. 며칠 뒤 우체부가 작은 상자를 전해줬다. 이정순 할머니께 보낸 이는 희망의 실 모임이었다. 상자 안엔 전국 각지에서 보낸 편지와 털실이 가득했다.
할머니 덕분에 저도 용기 냈어요. 뜨개질 배우면서 엄마랑 대화가 다시 이어졌어요. 손이 느린 저도 괜찮다고 할머니가 말해주는 것 같아요. 정수는 편지를 한 장 한 장 읽으며 눈가를 훔쳤다. 그녀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이런 게 부자 되는 거구나. 그날부터 그녀는 다시 실타래를 손에 쥐었다. 이젠 돈을 벌기 위해서도 방송을 위해서도 아니었다. 그저 감사를 짜내고 싶었다. 하루 2시간씩 그녀는 작은 담요를 만들었다. 손끝이 떨리고 실이 자주 엉켰지만 그때마다 그녀는 웃으며 풀었다. 엉킨 만큼 인생이 따뜻해지는 거야. 은하는 가끔 찾아와 함께 차를 마셨다. 할머니, 세상 사람들이 아직도 할머니 얘기해요. 그래요? 벌써 다 지난 일 같은데. 아니요. 다들 잊지 않았어요. 지금도 희망의 실 캠페인 계속되고 있어요. 그럼 됐죠. 내 손이 멈춰도 마음은 계속 움직이는 거니까. 시간은 흘러 여름이 왔다. 정수는 완성된 담요를 껴안았다. 그건 형체 없는 무늬, 그저 수많은 색실이 뒤섞인 온기의 덩어리였다. 그녀는 그것을 품에 안고 속삭였다. 이건 내 마지막 실이야. 며칠 뒤 은하가 요양원에서 편지를 들고 찾아왔다. 할머니, 이거 봐요. 요양원 정문 앞에 걸린 현수막이에요. 그 안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이정순 어르신의 마음으로 이어진 희망의 실. 우리는 그 따뜻함을 기억합니다. 정수는 미소를 지었다. 내 이름이 요양원에 걸리다니 참 세상을 모르겠네. 할머니가 만든 세상이잖아요. 아니야, 난 그냥 한 코 짠 것뿐이야. 사람들이 이어서 이 큰 천을 만든 거지. 그날 저녁 은하가 돌아간 뒤 정수는 담요를 무릎에 덮고 조용히 앉았다. 창문 밖에는 붉은 노을이 번지고 있었다. 그녀는 실을 마지막으로 한 바퀴 감았다. 그리고 미소 지으며 말했다. 이제 됐다. 내 인생의 실 다 짰네. 그녀의 눈꺼풀이 천천히 내려앉았다. 바람이 커튼을 스쳤고 담요 위로 햇살이 부드럽게 내렸다. 다음 날 아침 은하가 문을 열었을 때 정수는 담요를 품에 안은 채 마치 편히 잠든 사람처럼 앉아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미소가 남아 있었다. 책상 위엔 손편지가 놓여 있었다. 은하야, 고마워. 실이 엉킬 때마다 내가 내 곁에 있었어. 나는 외롭지 않았단다. 내 인생은 참 따뜻했다. 그 아래엔 작게 뜨개로 짜여진 글자가 있었다. 연결. 그리고 요양원에서는 그날 밤 작은 불빛이 켜졌다. 희망의 실 모임의 이름 아래 모든 어르신들이 모여 다시 시를 읽기 시작했다. 그들의 손끝에서 이어진 한 줄의 실은 달빛 아래 반짝이며 마치 정순의 미소처럼 세상을 감싸 안았다.